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지금 우리 성민 의원님 질의 중에 이 내란이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이제 재판 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판 중인 이 사건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그동안 뭐 여러 가지 밖에서는 정치적 공세를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이제 엄정하게 현직 대통령 신분이 아닌 이제는 전직 대통령 신분으로 이제 내란 공정한 재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판결이 제대로 확정되기 전까지는 우리가 우리 법사위 아닙니까? 그래서 좀 내란이라는 표현은 좀 자제해 주시고 확정적인 표현, 그리고 또 동료 의원이나 동료 정당에 그 내란 정당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이건 심각한 모독이고 이거는 정말 우리 법사위에서 있어서 안 되는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의장님 우리 동료 의원들 사이에 서로 공감할 수 없는 표현은 좀 자제하도록 좀 주의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송석준 의원께서는 예전에 통합진보당 해산이 마치 내란 사건이 확정된 뒤에 해산된 것으로 알고 계시는 것 같고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잘못하셨습니다. 그 당시에는요, 대법원에서 내란 사건이 확정되기 전에 통합진보당이 헌법재판소에서 먼저 해산됐습니다. 2014년 12월 19일 날 해산됐고 대법원 확정 판결은 2015년 1월 22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란으로 유죄가 확정되지 않더라도 해산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이거 말씀드리려고. 예. 이 부분에 대한 논쟁을 계속하면 또 논쟁이 되기 때문에 주질의 송석준 의원님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침내 내란당이 지리게 됐는데요. 헌법 위에 군림하려다 스스로 무너져 내린 국힘당, 위헌정당 해산이라는 역사적 심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국민은 묻고 있는데요. 이 자들이 누구를 위해 무엇을 숨기려 했는지 반드시 밝혀야 합니다. 2024년 12월 3일 윤석열이 초헌법적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국회는 즉시 대응에 나섰는데요. 그런데 국힘당 의원 108명 중 무려 90명이 도망쳤습니다. 계엄 해제를 위한 역사적 표결에서 불참자가 90명, 참석자는 고작 18명 뿐이었는데요. 이게 과연 우연일 수는 없습니다. 누군가가 조직적으로 움직였다는 증거인 거죠. 당시 국힘당 원내대표였던 추경호는 의총 장소를 무려 3번이나 바꿨는데요. 특히 밤 11시 22분 윤석열과 통화한 직후 또다시 장소가 변경됐습니다. 본회의 참석을 의도적으로 방해하고 시간을 끌었다는 정황이 뚜렷한 건데요. 민주당은 추경호를 내란 공범으로 고발했습니다. 윤석열은 그날 밤 나경원과도 40초간 통화했는데요. 나경원 역시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이에 시민단체는 나경원을 내란 선동 혐의로 고발한 상태입니다. 이제 특검이 칼끝을 곧바로 겨누고 있는데요. 윤석열과 추경호의 통화가 내란 짓이었는지 의총 장소 변경이 의도된 방해였는지 철저히 들여다보고 있는 겁니다. 특검이 김민기 국회 사무총장을 불러 무려 9시간이나 조사한 것도 그 때문인데요. 국회 상황, 의원 동선 지시라인까지 낱낱이 파헤치고 있는 거죠. 김민기 사무총장은 불법 비상계엄의 최대 피해자는 국회였다고 했는데요. 맞는 말입니다. 국민의 대표기관을 군홧발로 짓밟으려 했던 거죠. 그것도 대통령이란 자가 직접 지시한 내란 행위였습니다. 특검은 국회 입구를 경찰이 막았던 상황, 국힘당의 조직적 불참, 그리고 윤석열의 통화까지 모두 연결하고 있는데요. 단순한 정치 행위가 아닙니다. 조직적 내란 모의가 실체를 드러내고 있는 거죠. 국힘당은 헌법을 지켜야 할 정당이 아니라 헌법을 찢어발기려 한 공범 정당인데요. 회의장 방해, 통화 지시 표결 불참 정황까지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게 내란이 아니면 무엇이 내란일까요? 이제 국힘당 해산은 더 이상 상상 속의 얘기가 아닙니다. 지난 2015년에 이석기 통진당 의원이 내란 애비 음모 형법 90조입니다. 이걸로 기소돼서 최종적으로 징역 9년을 받은 거 알고 계시죠? 네. 그 통진당의 헌법재판소에서 그 지역당 비공개 정세 강연회에서 이런 내란 음모 논의, 애비만 했다, 음모만 했다는 이유로 해산이 된 거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이유가 그 이석기에 대해서 개별적인 형사 처벌만으로는 이연성과 위험성을 제거할 수 없기 때문에 통진당 자체를 해산해야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아시다시피 헌법 제8조 사항이 정당의 활동과 목적과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반된 때는 해산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네. 지난 그 국힘 1호당원 윤석열이 실제로 내란 애비 음모만 한 게 아니고 실제로 내란 불법 계엄을 일으켜서 내란을 일으켰습니다. 맞죠? 예, 예. 그것도 내란 우두머리로 기소돼서 현재 재판을 받고 있죠. 지난 윤석열 공소장 혹시 보셨습니까? 뭐 정확히 보지를 않고 뭐 대충 봤습니다. 네. 공소장 보면 내란을 일으키기 전부터
국방부 장관이나 수방사령관, 방첩사령관 등 모여서 수차례나 무려 10차례가 넘게 내란에 대해 불법 개혁에 대해 논의를 했고 실제로 또 내란을 불법 개혁을 선포하면서 군대를 국회하고 또 선관위원회 보내가지고 국가기관 헌법기관 탈취를 시도했죠. 예. 또 그 불법 개혁 후에 최근에 밝힌 일이긴 하지만 그 계엄 요건, 국무회 절차상 하자를 또 메꾼다 시고 사후에 문서를 조작하게 한 것까지 드러났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이제 뭐 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예. 그 국힘은 또 어떻습니까? 그 내란 당일에 그 많은 의원들이 수시로 윤석열과 통화를 했고 또 계엄 폐지 의결을 해야 되는데 그 정족수를 갖추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의원들이 모이는 걸 방해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이제 어쨌든 뭐 직접 현장에서 경험하셨죠? 네, 네. 또한 윤석열 그 탄핵 의결에 의원들이 조직적으로 불참해서 탄핵이 불성립된 적이 있죠. 그리고 윤석열 체포하려고 하자 용산의 국회의원 45명이 용산에 모여서 인간띠로 그 집행을 방해하려고 한 적이 있었고 또 내란 속에 윤석열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원을 침입하라고 선동까지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모 의원은 헌재를 때려 부숴야 한다고 헌재를 쳐부숴라 이런 발언까지 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뭐 어쨌든 그 여러 의원님들의 활동은 뭐 언론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예. 심지어 자신들이 내란의 피해자라고까지 말합니다. 통진성 사건 그 헌재 판결문을 보면 소속 의원들, 당원들의 그 이런 회합이 논의가 정당 전체 활동으로 보았습니다. 이럴 때 지금 말씀드린 내란 속의 윤석열이 지금 재판받고 있고 1호 당원이고 그리고 국힘 의원들의 이러한 행태에 대해서 국힘 전체 활동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그에 관련해서는 제가 판단하기 좀 쉽지 않은 문제 같습니다. 네. 지금 윤석열이 내란 우두머리로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언젠가는 재판이 확정되겠죠. 저는 윤석열 처벌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통진당 헌법재판소 결정처럼 국힘도 이원정당으로 해산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뭐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정당 해산과 관련해서는 헌법에 규정이 있습니다. 정당의 목적과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될 때 정부가 제소를 하는 걸로 돼 있거든요. 돼 있는데 그러니까 주체가 정당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소속 구성원들의 활동을 바로 정당의 활동을 볼 수는 없는데 이러한 문제는 어쨌든 뭐 그 헌법 절차에서 밝혀져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판단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보시면요. 네네. 이러한 통진당 소속 의원과 당원들의 활동이 통진당 전체의 활동으로 봤습니다. 후보자님께서 장관이 되시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헌법 질서를 유지하고 이런 확고한 신념을 갖고 계신다고 했잖아요. 네네. 지금 내란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내란을 종식해야 민생 회복도 되고 대한민국이 정상화되는 것입니다. 법무부 장관으로서 내란 정당 국힘에 대해서 해산을 청구해야 한다고 보는데 실제로 장관을 취임하면 해산을 신청할 의사가 있습니까? 예. 헌법재판소가 이미 결정했습니다. 내란을 했다고. 그런 의향은 없으십니까? 아니 지금 대한민국은 정당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어쨌든 사법 절차에 의해서 판단되어야 될 문제고 공직 후보자가 이와 관련해서 지금 의견을 밝히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네. 벼랑 끝에 몰린 국힘당은 정당 해산만은 막아보겠다며 혁신쇼를 벌이고 있는데요. 그 내용은 실소를 자아냅니다. 윤희숙 위원장이 나경원, 윤상현 등 친윤 인사 4명을 지목해 거취를 밝히라 했지만 당 지도부는 공식안이 아니라며 발을 뺐습니다. 내부 갈등만 더 커지고 있는 건데요. 이 와중에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도 국힘당의 해산을 공식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조국혁신당은 국힘당이 극우단체와 손잡고 저항권을 선동했다며 국민의 이름으로 위원정당 해산 심판을 청구했는데요. 정부가 헌재에 청구하려면 국무회의 심의가 필요한데 특검 수사로 정황이 드러나고 있는 만큼 정부의 책임 있는 대응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더 나아가 내란특별법과 정당해산 심판 청구법까지 발의하며 국힘당 압박을 본격화하고 있는데요. 정청래 의원은 수사 결과에 따라 국힘당은 해산돼야 한다고 했고
박찬대 의원도 법안 취지에 동의하며 법무부에 청구를 촉구했습니다. 이에 국힘당은 또 일당 독재 운운하며 반발하고 있는데요. 헌법 질서를 무너뜨리고 내란에 동조한 정당이 무슨 자격으로 민주주의를 논하는지 황당할 따름입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윤석열이 국힘당 의원들 판단에 영향을 미쳤는지 사실관계를 따져보겠다고 밝혔는데요. 이제 국힘당 해산은 정치적 주장이 아닌 법적 헌정적 판단의 문제로 넘어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도 국힘당은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또 가짜 쇼를 벌이고 있는데요. 윤희숙은 1차 지목자 4명 외에 추가 지목을 예고했지만 당내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권성동, 권영세 같은 핵심 실세는 건드리지도 못한 채 표적성 면피쇼로 전락하고 있는 건데요. 계파 갈등 금지 서약서나 받겠다는 행태는 혁신이 아니라 정치 코미디입니다. 지금 국힘당이 해야 할 일은 쇼가 아니라 헌법 파괴에 대한 자백인데요. 계엄에 동조한 자들이 스스로를 정당이라 부를 수는 없습니다. 위헌정당 해산,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국민의 명령인 거죠. 내란 공범정당 국힘당은 역사 앞에 반드시 무릎 꿇고 석고대죄해야 합니다. 지금 모스탄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예, 언론 네.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잠깐 PPT 보여주시죠. 이 사람이 지금 한국에 입국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정선거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허위사실 유포하고 있고, 관련된 허위사실 유포했던 사람들 형사처벌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허위사실 유포하고 있고, 오늘은 윤석열 내란 수개를 접견하러 가겠다고 했다가 지금 특검이 막았습니다. 계속 정치적인 행동들을 하고 있는데 한번 볼까요? 출입국관리법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17조 2항인데요.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정치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사망에는 법무부 장관은 전 페이지 사망. 법무부 장관은 대한민국에 체류한 외국인이 정치 활동을 했을 때는 그 외국인에게 서면으로 그 활동의 중지 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다음 페이지. 이런 거 안 하면 강제 퇴거 대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후보자이시긴 하지만 법무부의 조치 무엇이 필요한지 잠깐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일단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사실관계 파악한 이후에 정치활동으로 판단되면 엄하게 중지시키고 또 필요하다면 저기 또 조치를 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아마 좀 신속한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윤석열은 특검의 출석 요구를 거부하면서도 부정선거론자 모스탄과 접견은 시도했는데요. 특검이 이를 제지하자 결국 전환기를 통해 편지를 대독하게 했습니다. 모스탄은 트럼프 정부 시절 외교직을 맡았던 인물인데요. 중국 공산당이 한국 대선에 개입했다는 가짜뉴스를 퍼뜨려온 대표적인 극우 음모론자입니다. 그런 인물이 윤석열을 영웅이라 부르고 윤석열 역시 만나고 싶다며 특검을 비난하는 장면은 그 자체로 국민을 조롱하는 행위인데요. 정작 특검 조사에는 불응하면서 외국 음모론자와 정치쇼를 벌이는 모습은 경악 그 자체입니다. 윤석열은 여전히 자신이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대한민국을 무너뜨린 장본인이면서 스스로를 피해자로 포장하며 극우와 손잡고 여론전에 매달리는 행태는 더 이상 용납될 수 없습니다. 특검 조사부터 성실히 응하는 것, 그것이 당신이 해야 할 최소한의 책임인데요. 윤석열은 이제 내란의 죗값부터 제대로 치러야 합니다. 국힘당 역시 공범으로서 위헌정당 해산의 심판대에 올라야 하는데요. 이들은 이렇게 해서라도 속죄해야 합니다. 가장 핵심은 역시 윤석열이 내란죄의 수괴, 그러니까 주된 책임자로 기소돼서 재판받고 있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 공소장 내용을 자료에서 언급하는데요. 보면 비상계엄 선포 전에 국방부 장관 같은 사람들과 여러 번 불법 계엄을 논의했다는 거. 그리고 선포 후에는 실제로 군대를 동원해서 국회나 선관위 같은 헌법기관을 장악하려고 시도했다. 뭐 이런 내용들. 심지어 나중에 관련 문서를 조작하려 했다는 혐의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자료는 설명하고 있어요. 정말 심각한 혐의들인데요. 그런데 여기서 당시 여당이었던 국민의힘의 역할, 이게 또 다른 큰 쟁점으로 떠오르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자료에서 상당히 비중 있게 다루는 게 그 계엄 해제 국회 표결 당시 상황인데요. 국민의힘 의원이 108명이었는데 무려 90명이나 불참했다는 거예요. 이걸 지적하죠. 90명이요? 거의 대부분이네요. 네.
특히 당시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의원, 이 추 의원이 윤석열과 통화한 직후에 갑자기 의원총회 장소를 바꿨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표결을 조직적으로 방해하려 한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는 겁니다. 아, 그래서 일부 발언자들이 국민의힘을 뭐 내란 공범 정당이다, 심지어는 내란당이다 이렇게까지 부르는 거군요. 그렇죠. 바로 그 지점 때문에 그런 강한 표현들이 등장하는 겁니다. 근데 내란당이라는 표현, 이건 정말 센데요? 이런 주장에 대한 반론도 당연히 있겠죠? 물론입니다. 자료에 따르면 다른 쪽에서는 아직 재판 결과가 나온 게 아니지 않냐,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내란이라는 단어를 쓰거나 특정 정당을 내란 정당으로 부르는 건 이건 너무 나간 거다, 심각한 모독이고 예단이다, 이런 비판이 아주 강하게 제기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유죄 확정 전까지는 무죄로 봐야 한다는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거죠. 네, 그런 법적 논쟁도 치열하군요. 그 외에도 뭐 윤석열 탄핵안 표결 때 불참했던 거라든지 체포영장 집행 때 일부 의원들이 용산으로 가려고 했던 거, 또 관련 재판부를 비난하는 여론을 만들려 했다는 주장, 심지어 어떤 의원은 헌법재판소를 타도하자 뭐 이런 발언까지 했다고 거론되면서 당 차원에서 뭔가 조직적으로 연루된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계속 나오는 상황인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 중인 특검 수사도 바로 그런 의혹들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자료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혹들이 계속 쌓이니까 과거와 통합진보당 해산 사례까지 나오는 거군요. 네, 그렇죠. 당시 통진당 해산 결정 때 중요했던 논리 중 하나가 소속 의원이나 당원들의 활동을 정당 전체의 활동으로 볼 수 있다, 이거였거든요. 바로 이 논리를 근거로 해서 국민의힘 역시 해산 심판 대상이 돼야 한다, 이런 주장이 점점 힘을 얻고 있다는 분석이 자료에 나옵니다. 실제로 조국 혁신당이나 더불어민주당은 공식적으로 해산을 요구하고 있고 관련 법안까지 발의했고요. 네, 압박 수위를 계속 높이고 있는 거죠. 하지만 정당 해산이라는 게 정말 극단적인 조치잖아요. 헌법에 정해진 요건, 그러니까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될 때 이걸 충족해야 할 텐데 이 기준 자체가 좀 모호할 수도 있고요. 맞습니다. 바로 그 민주적 기본 질서 위배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냐, 그리고 설사 일부 구성원이 잘못을 했더라도 그걸 바로 정당 전체의 목적이나 활동으로 볼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한 법리적 논쟁이 아주 치열합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도 청문회에서 굉장히 신중한 입장을 보였고요. 국민의힘 쪽에서는 당연히 이걸 의회 족제다, 정치 탈압이다, 이렇게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죠. 그런데 이런 외부 압박 속에서 국민의힘 내부 상황은 어떤지도 자료에서 좀 언급이 되는데요. 뭐 혁신하겠다고 위원회 같은 걸 만들었지만 정작 핵심 인사 책임론에 대해선 좀 거리를 두거나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서 이거 그냥 보여주기 쇼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다는 거죠. 네, 그런 지적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내부 갈등만 더 커지고 있다, 이런 분석도 담겨 있어요. 그렇군요. 그리고 또 하나 좀 흥미로운 논란이 등장하는데 모스탄이라는 인물이요. 총선거 음모론 같은 걸 퍼뜨리면서 정치 활동을 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더 논란이 되는 건 윤석열이 특검 출석은 거부하면서도 이 모스탄이라는 인물과는 만나려고 시도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는 점입니다.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정치 활동을 하는 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지 않나요? 게다가 특검 조사는 피하면서 음모론자를 만나려 했다. 이건 좀 모양새가 이상한데요? 그렇죠. 출입국 관리법상 외국인의 정치 활동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사법 절차는 외면하면서 외국인 음모론자랑 접촉하려는 듯한 모습, 이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비판 여론도 자료에서 언급되고요. 법무부 장관 후보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파악해서 엄정하게 조치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살펴본 자료들을 이게 단순히 윤석열 개인의 법적 책임 문제를 넘어서는 것 같아요. 국민의힘이라는 거대 정당의 존립 문제, 더 나아가서 한국 정치 시스템 전반에 걸쳐서 아주 중대한 질문들을 던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특검 수사나 재판 결과, 그리고 만약 실제로 위헌정당 해산 심판이 청구된다면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 사회가 또 한 번 큰 변화의 갈림길에 설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단순히 어떤 특정 정치 세력의 문제라기보다는 헌법 질서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 또 정당은 그 활동에 대해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가, 이런 아주 근본적인 물음과 마주하게 된 거죠. 자료에서 나온 주장처럼 국민의힘 해산이 현실화되든 아니면 기각되든 그 결과는 한국 정치 지형이나 민주주의 작동 방식에 정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한데요. 이런 일련의 사태들을 보면서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한국 정치 시스템의 근본적인 취약점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런 위기가 반복되지 않으려면 개인 차원을 넘어서 우리 사회 전체가 어떤 성찰을 하고 또 어떤 제도적 보완을 고민해야 할까요? 단순히 특정 인물이나 정당에 대한 이야기라기보다는 좀 더 근본적인 시스템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한번 숙고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오늘 분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